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자료는 학생 입력장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반기 조사의 경우 하반기에 비하여 입력해야 하는 입력장표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학생 입력장표별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과 전문대학에 있는 입력장표인 학생 정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하얀색 빈칸 부분을 입력하는 건데요. 학생정원 입력장표는 크게 모집인원 부분과 입학정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집인원은 2022학년도 모집요강 기준 모집인원을 입력하되 학칙에서 정한 모집단위 학과에 입력합니다.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각 해당 연도에 발생된 모집 정지 인원은 연도에 맞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021년 상반기에 입력한 모집 정지 인원이 있다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표기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원 내 인원은 입학 정원에 2월된 2월 인원을 합하여 입력하고 모집 정지 인원은 행정 처분으로 인한 학생 모집 정지 인원을 입력합니다. 소개는 입력한 정원 내 모집 인원에서 모집 정지 인원을 뺀 값이 자동 계산되어 산출됩니다. 정원의 모집 인원은 정원의 모집 인원의 합을 입력하며 정원의 입력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신 학생 정원 입력값에 따라 내용 검증이 검출되기도 하는데요. 학생 정원과 관련된 검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에 입학자가 있으나 정원에 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 또는 전년도 대비 각 해당 연도의 모집 정지 인원이 달라진 경우와 전년도 대비 모집 인원의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이고 증감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상인 경우 내용 검증에 검출되어 사유 작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검증이 검출된 내용 검증에 대한 사유를 사유 코드 중에서 선택하시거나 사유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의 모집 인원 입력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연도의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모집 요강에 명확하게 모집 단위별 인원이 정해져 있다면 정해져 있는 대로 입력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먼저 모집 단위의 정원의 모집 인원 총수는 정해져 있지만 학과별로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전형의 경우는 정원의 모집 인원 총수를 기타 모집 단위에 입력합니다. 이때 기타 모집 단위는 대학정보공시 통합입력시스템 표준분류의 모집 단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전형이나 장애인, 중고교 해외이수 전형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모집 단위의 아래 예시에서 보면 북한이탈 전형이나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전형처럼 약간명이라고 되어 있는 정원의 모집 인원 총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전형은 실제 해당 학과로 입학한 학생 수를 해당 학과에 입력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정원의 모집 인원 입력 방법을 예시를 들어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집 요강의 모집 인원이 위와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학생명과학부, 자연과학대학처럼 모집 단위별로 정원의 모집 인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전형도 있지만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전형이나 장애인 전형, 중고교 해외이수 전형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의 총수만 정해져 있고 학과별로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전형들에서 모집하는 인원의 합을 기타 모집 단위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기타 모집 단위에 9를 입력했습니다. 여기서 기타 모집 단위는 대학정보공시 통합입력 시스템 표준분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북한이탈 주민전형,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전형은 모집 인원이 약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을 뽑을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 해당하는 학과로 당해년도에 입학한 학생 수를 해당 학과에 각각 입력합니다. 그래서 예시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을 그대로 모집 인원으로 수학과에 2명, 통계학과에 1명으로 입력하고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전형으로 입학한 물리학과 학생 1명은 물리학과 모집 인원으로 입력했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명확하게 몇 명인지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해당 모집 단위에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입학정원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의 경우 대학 기준으로 전문대학의 경우 입력하는 컬럼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침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학칙에서 정한 당해년도 신입학 입학정원을 입력하되 별도 편입학 2+4 약학과정 정원을 제외한 정원 내 입학정원을 입력합니다. 별도 편입학은 산업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되고 2+4 약학과정은 올해부터 모집하지 않으니 2022학년도 칸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단, 첨단학과로 인해 정원 감축이 발생한 학과는 이를 반영하여 입력합니다. 활용분 컬럼에는 첨단학과의 정원 중에서 결손인원이나 편입학 녀석을 활용한 첨단학과 정원분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예시가 키포인트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첨단학과가 있는 학교는 일부 대학인 관계로 첨단학과 입학정원 입력 방법에 대해 별도로 핵심 연수와 교육 동영상을 준비했으니 해당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여 정확한 입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일의 경우 입력하신 정원 내 정원과 별도 편입학 정원을 더하여 첨단학과 활용분을 뺀 값이 자동 계산되어 산출되며 이는 교원 확보율 산출 시 활용되는 값입니다. 소개인은 입력하신 정원과 별도 편입학 값이 자동 합산되어 산출됩니다. 소개 2의 경우 재학생 충원율 산출 시 활용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정원 외의 경우 전문대학만 입력하는 컬럼으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과의 정원만 입력합니다. 참고로 맨 오른쪽 컬럼인 개는 소개 2와 2+4 약학과정이 자동 합산되어 산출됩니다. 학생 정원 장표에서 입력된 모집인원과 입학정원은 대학정보공시 항목 4-다 신입생 충원 현황의 모집인원과 입학정원에 연계되는 자료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입학정원은 의학계열 본과 정원이 제외된 2022년 입학정원 값이 연계됩니다. 2022년부터 모집하는 6년제 약학과정의 경우 약학과정의 정원을 해당 학과의 정원 내 정원에 입력하며 2+4 약학과정 컬럼은 작년 이전의 값만 입력합니다. 본 입력장표에 입력한 입학정원은 기존의 대교엽과 전대엽으로 제출한 값과 비교하여 다른 경우 기초검증에서 검출됩니다. 다음은 대학원에만 있는 입력장표인 학생 편제정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제정원이란 수업연한을 모두 채워 편제가 완성되었을 때 입학정원의 합, 즉 각 해당 연도의 입학정원의 합을 의미합니다. 표를 보시면 하얀색 빈칸 부분을 입력하는 건데요. 수업연한별로 각 해당 연도로 나누어져 있고 계열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첨단학과 정원을 따로 입력하면서 표가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첨단학과가 없는 학교의 경우는 기업, 첨단학과 외, 줄의 수업연한별로 계열별 정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첨단학과가 있는 대학에서는 첨단학과의 대학 자체 계열에 해당 첨단학과의 정원, 즉 결손인원을 활용한 첨단학과 정원을 니은 첨단학과 줄에 입력하고 타학과 정원을 활용한 유형에 따라 타학과 정원 감축형은 첨단학과 정원에서 타학과 누적 감축 정원을 뺀 값을 타학과 정원 유지형은 첨단학과 정원을 그대로 계열별로 입력하면 됩니다. 표가 복잡해지다 보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첨단학과가 있는 대학의 경우 따로 첨단학과 입학정원 입력 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을 예정이니 그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정원은 수업연한별로 각 해당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을 입력하면 되고 조사 기준일은 2022년 4월 1일 당시의 학칙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입학정원을 계열별로 구분할 수 없다면 각 해당 연도에 신입학한 정원 내 재학생 비율로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그 방법은 키포인트 2번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연한이 3학기라면 2년 4학기란에 입력하되 2021학년도 입학정원을 직접 2분의 1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수업연한이 5학기인 정원을 입력할 때에는 2020학년도 입학정원을 그대로 입력해야 하며 5학기의 개에는 2020학년도 입학정원이 2분의 1로 자동 계산되어 산출됩니다. 수업연한이 7학기인 정원을 입력할 때에는 4년 난에 입력하되 2019학년도 입학정원을 직접 2분의 1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각 학년도별 입학정원의 합계는 학칙상의 입학정원 합과 일치해야 하니 반드시 학칙을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력장표의 편제정원은 산출공식에 따라 환산인원으로 계산되고 부설대학원의 경우는 환산인원 값이 학부의 교원 현황 장표의 학생 현황, 대학원 편제정원 컬럼에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과거년도의 편제정원은 각 해당 연도 하반기 조사 때 이미 입력했던 정원과 일치시켜 입력합니다. 모집정지 인원은 각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집정지 인원을 계열별로 입력합니다. 전년도 하반기 편제 정원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 검증이 검출되어 확인 후 사유 작성이 필요합니다. 대학원에 석박사 통합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 정원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는 학교가 간혹 있습니다. 석박사 통합 과정이 있는 대학원에 편제 정원 장표 담당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석박사 통합 과정이 있는 대학원에서는 학칙에 명시된 과정별 입학 정원을 구분하고 과정별로 해당하는 수업 연한에 각각 입학 정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석박사 통합 과정에 수업 연한이 3년이라면 3년 칸에, 4년이라면 4년 칸에 입력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예시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박사 정원과 석박사 통합 과정 정원이 각각 있지 않고 통으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학년도에 신입학한 정원 내 재학생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입력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학과의 2022학년도 박사 정원이 총 10명인데 그해 신입학한 정원 내 재학생이 박사과정이 3명, 석박사 통합과정이 2명이라면 재학생 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수업연한 2년에 2022학년도 칸에 6, 3년에 2022학년도 칸에 4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예시로 박사과정 정원과 석박사 통합과정 정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박사과정 정원을 박사과정 수업연한에 입력하고 석박사 통합과정 정원을 석박사 통합과정 수업연한에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B학과의 2022학년도 정원이 총 10명인데 박사과정이 7명, 석박사 통합과정이 3명으로 정해져 있다면 수업연한 2년 2022학년 칸에 7명, 수업연한 3년 2022학년 칸에 3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대학원 계열별 입학정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장표는 대학원에서만 입력하는 장표인데요. 해당 장표는 교육부 5대 계열이 아닌 캐디 7대 계열로 구분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계열별 입학정원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계열별 입학정원은 학칙에서 정한 당해년도 신입생의 입학정원을 입력하되 만약 입학정원을 계열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각 해당 연도에 입학한 정원 내 재학생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계열 클릭 시 계열에 해당하는 학과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열에 속한 학과들의 입학정원을 입력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원 계열별 입학정원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 학과분류체계에 따른 7대 계열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학과관리 학과조회에 등록된 교육부 5대 계열 대학 자체 대계열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표준분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정원 입력 시 7대 계열로 구분된 학과들을 반드시 확인 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장표의 경우 4-다 신입생 충원 현황의 입학정원에 연계가 되는 장표인데요. 이때 각 과정별 계열별 입학정원 총계값이 연계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자 현황 입력 장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대학, 전문대학의 지원자 현황 장표는 대학원의 지원자 현황 장표와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교 졸업 상황별 지원자 현황 입력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자 현황은 2022년 신학기 입학 지원자를 입력하되 입학 구분이 신입학과 별도 편입학인 경우에 한해 고교 졸업 상황별로 지원자를 입력합니다. 또한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대학으로 직접 지원하는 인원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정원 내외 전형별 지원자 현황 입력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선 고교 졸업 상황별 입력 대상과 방법은 동일하되 정원 내외 전형별, 성별로 구분하여 지원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원자 수는 정보 공시 항목 4-다 신입생 충원 현황에 연계되는 장표로서 지원자 현황 장표를 입력하실 때 유의하실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교 상황별 지원자 수의 합계와 정원 내외 유형별 지원자 수의 합계는 같아야 합니다. 두 지원자 수의 합계가 상이할 경우 입력장표 입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입력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과별, 정원 내외별, 성별로 지원자보다 입학자가 많은 경우에도 내용 검증이 검출되며 사유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원의 지원자 현황 입력장표입니다. 2022년 2월 전기의 신입학 전형에 지원한 모든 지원자의 인원을 학위과정별로 정원 내인지 정원 외인지 또한 성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지원 취소로 인한 전형료 환불자는 제외하며 지원했으나 면접에 불참한 자는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대학으로 직접 지원하는 인원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학과별, 정원 내외별, 성별로 지원자보다 입학자가 많은 경우에 내용 검증이 검출되며 사유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입력해야 하는 교원 자격증 발급 현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장표는 이번 회차 입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2022년 정기 전 졸업생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 기간 동안 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았다면 그 숫자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교원 자격증을 최초로 발급받은 학생의 수를 교원 자격증 종류와 급수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단, 자격증 재발급자나 평생교육사 자격증,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교원 자격증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학생 원자료에 입력한 값과 입력장표에 입력한 값을 합산하여 교원 자격증 발급 현황 학교 총합계를 보여줍니다. 학생 원자료는 교원 자격증명과 교원 자격증 취득일에 따라서 자동으로 집계되어 입력장표에 입력한 값을 자동 합산하여 집계되는 장표입니다. 다음은 명예박사 학위 수여 현황 입력장표입니다.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인원을 과거부터 누계값으로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현원에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인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누계값에는 전 회차의 조사 누계와 이번 회차 현원이 자동 합산되어 집계됩니다. 누계는 개교 이후부터 당해년도 2월까지 명예박사 학위 수여자가 집계되어야 하고 혹시 누계값이 오입력된 경우에는 저희 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수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학위 취득 현황입니다. 일반 대학원과 전문 대학원만 입력하는 장표이고 학석사 통합과정이나 석박사 통합과정이 존재하는 대학원에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중간학위란 통합과정인데 통합과정의 최종 학위가 아닌 중간과정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통합과정 학생 중에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학석사 통합과정 학생이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면 입력합니다. 학생의 학적 상태와 관계없이 중간학위 취득자가 있다면 그 인원을 정원 내외, 성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만약 통합과정 수료 상태에서 중간학위를 취득했더라도 입력합니다. 또한 학석사 연계과정은 통합과정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간학위 취득 현황의 입력 대상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키포인트 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의 학생 입력장표인 시간제 등록과정입니다. 조사 기준일인 2022년 4월 1일에 해당하는 시간제 등록 학생 수를 입력하되 소속 학과의 교육부 대계열 중계열 또는 대학 자체 대계열 중계열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제 등록 과정 학생은 학생 원자료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본 입력장표를 통해서만 현황을 파악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고등교육통계조사 학생 파트 교육이었습니다. 이로써 2022년 상반기 고등교육통계조사의 학생 파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